네, 1타 정치로 왔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청와대 행정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음이 이렇게 왜 제 이름에서 꼬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네. 네. 욱자가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긴 김종욱? 하더라고요. 예. 제가 욱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나름 빅데이예요. 한덕수도 이제 구속 심사를 받고 있고 권성동은 또 조사를 받고 있고 다 끝났나요, 조사? 아직 받고 있죠. 근데 5시 좀 전에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좀 전에 예. 끝났나요? 한 1시 반에 시작해서 5시쯤에 한 3시간 반 정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좀 예. 전에 또 관련해서 JTBC 뉴스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 특검에서 통일교 문자가 발견됐는데 선물 금일봉 하사 권성동의 선물 금일봉 하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문자 보고가 통일교 전 재정국장 폰에서 나왔나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 사람을 요즘에 관훈 끝판왕 그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나 이렇게 구속되나요, 에디터님? 네, 그 우리 저기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그 예상을 하셨죠?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조인들 대부분이 다 뭐 100%를 넘어서 어떤 분은 뭐 2000%, 3000% 일하신 분들도 있어서 뭐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뭐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구속의 사유를 우리가 보통 따질 때 뭐 사안의 중대성,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앞서서 이 내란 혐의가 있었던 관련 자들 대부분 다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한덕수는 이미 증거인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란 과정에서 이 허위 공문서라고 해야 되겠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 내란 이후에 이미 실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문서들을 만들고 또 없애고 이제 이런 행위를 반복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증거 인멸을 했던 적이 있고 게다가 또 이미 본인이 거짓말을 너무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짓말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풀어놓게 되면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CCTV나 이런 게 안 나왔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웃었겠죠. 근데 말씀하신 장윤미 변호사가 100%라 그러면 저는 100% 구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범죄가 악질이잖아요. 이 공문서라는 거 누가 쓰는 겁니까? 공무원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덕수가 공무원 생활을 5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하는 사람이죠. 특히 이것도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내란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문서를 갖다가 허위로 만들었고 허위로 만든 다음에 야 이거 잘못 만들면 내가 작살나겠는데 그래서 공용문서가 다시 또 자기가 폐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행위 그러니까 증거인멸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한 거고요. 저는 좀 아쉬운 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방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란 당시에 한혜종을 폐사하라는 지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집어넣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가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국무회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참석하지 않으니까 소위 한덕수 총리가 문체부 장관을 통해서 한혜종을 폐쇄하라고 하는 행위니까 내란 행위에 가담한 거죠. 그렇죠. 그건 내란 행위죠. 내란 행위. 제가 또 아직까지 이제 유인촌 장관이나 실무자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내용이라면 전 내가 볼 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한혜종을 폐쇄한 게 야,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음악이나 예술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을 폐쇄해서 거기다 사람을 수용하려고 했던 행위잖아요. 네. 이걸 몰랐을까? 한덕수가 알고도 그것을 지시했다면 제가 볼 때 거의 반인권 폐륜 범죄에 가담한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위들을 두고도 구속할 수 없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맨날 하는 얘기죠. 밤늦게 또는 새벽에. 새벽역에 내일 새벽역에 아마 그 윤석열 근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디터님 뭐 오늘 체계적으로- 돗자리 좀 까시죠 또. 돗자리요? 몇 시?
아, 한덕수요?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실질 심사가. 끝났죠. 구치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했죠. 이것도 제 가만 보면은 언제였죠? 12시 1분이었나 3분이었나 영장 발부가 됐던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한덕수는 급이 좀 낮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저는 자정 전에 나올 거라고 봐요. 야, 기대된다. 네, 자정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다른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너무 많은 증거인멸성 사례들과 증거인멸 정황들이 있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또 높기 때문에 뭐 과거형이든 앞으로 또 미래형이든 간에 한덕수는 이대로 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판사님이 방점을 찍고 있을 것 같고 이미 다 제 생각에는 판단이 끝난 사안인 것 같아서 뭐 오늘 특검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 들고 와가지고 또 그쵸.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PPT를 포함해가지고 의견서까지 다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충실히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다 술술 외울 정도로 한덕수의 혐의가 몇 가지인지 또 혐의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사례가 어땠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어렵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서요. 무조건 자정 전에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헌재 탄핵 판결 당시에 나왔던 거보다 지금 좀 달라진 거라고 하면 CCTV 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CCTV랑 본인이 진술을 번복을 했죠. CCTV 때문에 그죠, 번복을 그죠. 했겠죠. 예. 전 이런 상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분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건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위 한덕수가 여기에 네.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 잘 권리 차원에서 11시 반쯤엔 나와야 된다. 12시가 넘으면 네. 이게 맨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젠가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잠을 못 네. 주무셨는데 네, 또 네, 이것 네.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판사들이 국민의 마음을 좀 잘 안다면 네. 좀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해서 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덕수는 12월 3일과 4일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후 권한대행을 했을 때 한 직권을 아유. 생각하면 너무너무 진짜다. 화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버리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통령 파면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헌재에 의해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또 그때는 임명하지 할 수 없었다고 했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뭐하는 짓이야. 이거 예를 들면 파면을 갖다가 아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것도 잘 안 되니까 급기야 권한대행직을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출마까지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와. 본인이 여기에 적극 가담했고 이것을 증거인멸하거나 그러니까 파면을 막거나 윤석열에 아니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내가 대선 후보가 되거나 증거인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계속 버텨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동조라고 얘기하면 방조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겠죠. 예. 국민 입장에서는. 채널 A 단독 보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특검이 개헌 반대한 국무위원은 2명뿐이었다. 한덕수는 반대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한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온 보도가 있어서 이게 채널 A로 나옵니까? 예.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댓글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박종호님이 영식 옳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CH360님이 빨리 들어가라. 양구메론님이 최상 모기도 언론 모기장에 잡아 넣으쇼. 최상목. 최상목이. 모기죠. 최상목. 네, 그렇죠. 모기죠, 모기. 대단하세요. 네. 영희님이 내란숙의 입벌구. 입벌구는 뭐예요? 입 벌리면 입만 불안한 얘기죠. 벌면 구라만. 구라. 나 너무 모른다. 고구마 카카님 구속은 당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의 경우에는 모든 행위가 다 의도적이었다라고 봐야 돼가지고요. 지금 뭐 이미 나온 채널 A 단독 보도에서도 한덕수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검의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뭐 여러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의도적인 방조를 했다라고 지금 특검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혐의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서 내란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고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는 조건으로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내란 정당과의 운명을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란 수괴 부부를 일단 구속을 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켰죠.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 계엄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총리를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들, 아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주셨던 것처럼 뭐 최상목이라든지 안가 회동에 왔었던 김주현이라든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렇죠.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또 이어갈 것이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도 당연히 발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호 국힘 전 원내대표도 네. 빨리 잡아 쳐놔야 되고. 한덕수와 이제 7분을 통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덕수는 그러니까 이 국회 쪽의 상황도 관리를 해서 실제 비상계엄 상황 전후에 대한 맥락이나 정보를 인지해서 뭐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섬뜩한 얘기긴 한데 아까 이제 유인촌 장관한테 한예종을 비우라고 했던 그 지시를 하다란 장본인이 또 한덕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 영장에 들여다보면 구치소 그 수색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당시에 교정본부장한테 만약에 이제 실제 계엄으로 인해서 포고령 위반자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수용 시설에 대한 그 수용 여부들, 수용 가능성을 좀 판단해보는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교정본부장이 지금 구치소도 이미 과밀 수용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이미 보도에 나와 있어요. 박성재에게 교정본부장이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박성재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를 떠올려 보면 아마도 한덕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한덕수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수용 시설을 찾는 과정에 한유정이 떠올라서 유인촌에게 전화를 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맥락까지도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약간 좀 내란 특검의 이런 구속이라든지 뭐 조사가 좀 더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내란 사건 자체가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사건 내용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우려도 있습니다. 전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거기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태업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랑 잘하는 사람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신속성을 갖지 못할 측면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뭐 일부의 많은 분들은 걱정하지 마, 특검이 잘하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내란 과정에서 이 조바심을 냈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얘기는 참 제가 볼 때 한가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이후에 또 다른 특검이 필수적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건도 너무 많은데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별건으로 떨어져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내란 이후 12월 3일 이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12월 3일 이전에 윤건희가 벌였던 행각이 제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내란은 12월 3일 날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어떤 과거 시점부터 본인들이 저희 내란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란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특검은 12월 3일 이후에 수사를 중심으로 뭐 별건 수사가 있긴 합니다만, 좀 그래서 당연히 뭐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지금 내란 특검은 지금 외환에 손도 못 대고 있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특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특검을 하던 아니면 이후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던 이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추경호 수사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추경호 보니까 12월 3일 날 통화를 한 내용들을 보면 홍철호 정무수석, 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랑 7분간 통화하고 윤석열이랑 통화한단 말이에요. 이 통화한 와중에서 추경호가 국민의힘 의원들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모여라 11시 3분, 당사로 모여라 11시 9분,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여라 11시 33분, 당사로 모여라 그 다음날 00시 03분에 이렇게 문자를 보냄으로써 소위 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뒤로 밀어버린 거였고, 근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뭔가 알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근데 하필이면 또 보니까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국민의힘이 모여있던 텔레그램에 있는 대화 내용이 지워졌죠. 또 다 지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요로를 통해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저당 어떻게 될까? 제가부터 저런 당을 해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원정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 질문을 이제부터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봐요. 거기다 또 말씀한 심우정의 그 검찰, 국정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또 최근에 또 해경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뿌리가 다 번져가지고 연결돼 있는 거지. 야, 이걸 150일, 170일짜리 특검으로 발본색원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슬슬 국민들 마음속에서 올라오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국민 말씀을 따라야죠. 그럼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좀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 나온다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여러 대목에서. 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 워낙 말씀하신 대로 방대하기 때문에 태만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너무 방대하고 많고 그다음에 할 건 많은데 이제 그 인력은 또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우리 마음은 또 계속해서 좀 이제 불안증이 또 밀려오고. 근데 계속 경계는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국민들의 요구로 이제 출발한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도 긴장할 필요가 있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내란의 수괴들만 잡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만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다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과거에 이제 특검의 수사라든지 검찰의 특수부 수사를 보더라도 어느 선까지만 수사를 하고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결론적으로 딱 듣고 보면 이게 끝인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물들이 더 없네라는 그런 대목들이 느껴지는 수사건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은 검찰 수사도 아니고 실제 이번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출범한 특검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해서 김건희만 잡는 거 아니잖아요. 네. 최해병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노한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이종섭 장관만 잡을 것도 아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만 잡을 게 아니라면 저는 뭐 3특검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실제 비겁하기 짝이 없게 국민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혹은 이권을 위해서 뒤에서 돈을 받았든 아니면 묵인을 했든 간에 방조를 했든 간에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특검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검찰의 속성,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서 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들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특검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서 너 그럼 너네 집으로 돌아가. 일 안 할 거면 일하는 사람 뽑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내부 기강을 이제 좀 한 번 정도 좀 아직 중간은 안 왔습니다만 이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특검에게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검도 아마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내란이 지금 보면 뿌리가 너무 깊고 멀리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내에 들어와 있는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과 연루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발각된다면 아니면 그런 것이 발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빨리 좀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조금만 힘을 내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특검 합니다. 예, 권성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권성동. 근데 이제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당당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갔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조사 받으면서 영상 녹화까지도 권성동 변호사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JTBC 아까 단독 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적인 사실 증거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당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 출신 권성동. 글쎄요, 뭐 이제 첫 번째로는 과거에 본인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본인도 검사 출신이어서 수사 전문가라고 또 자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일단 덮어 씌워진 이 혐의라는 것을 입증해 내기 어렵게끔 증거인멸을 이미 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뭐
사례 중에 하나는 아마도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최근에 쳤던 그 복면 골프를 쳤던 권성동 의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가지고 근자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근자감이 오늘 있었던 모습이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1억 원 큰 거 한 장 서포트니까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 대목 그리고 쇼핑백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불법 정치 자금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만약에 그걸 숨겼다라고 한다면 숨긴 정황만이라도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 인멸이 전 된다고 봐서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뭐 어제 오늘 나온 사이에 단독 보도들 하나씩만 우리가 있습니다. 살펴보더라도 지금 권성동은 뭔가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골프를 치거나 오늘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그 보여질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이렇게 피의자들 있잖아요. 의원인데 피의자인 분들은 아마도 구치소에서 정당 하나 교섭단체 만들 정도로 충분히 뭐 많은 공간을 또 아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치소 교섭단체설까지 나왔습니다. JTBC 단독이 또 나왔는데 현금 상자 사진이 있대요. 네? 있대요. 지금요? 특검이 그걸 확보를 했대요. 특검팀이 이제 윤 전 본부장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현금 뭉치가 담겨 있는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게 권성동한테 간 겁니까? 그러면? 권성동한테 주기 3일 전이래요. 주기 3일 전? 네. 자기 거 아니라고 또 우길 거 아니야. 네. 권성동.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권성동 만남 2시간 전에 촬영됐대요. 그럼 2시간 더 전?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 윤용호이거나 통일교 관계자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상자라고 한다면 그 쇼핑백에 상자를 집어 넣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비밀의 방에서 나온 대다수의 어떤 현금들을 보통 제 기억이 맞다면 비서실장이 포장을 하고요. 재정국장이 담당해서 그 아랫사람이 전달하는 전달책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루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그 박스라고 하셨죠? 예, 상자라고 박스입니다. 하면 아마 윤영호 씨가 중식당에서 권성동한테 전달했을지 모를 맞습니다. 그 상자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사진을 정확해요. 아마 확보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한 장짜리 얘기하는 큰 거 한 장자인가요? 장인 것 같아요. 큰 거 한 장입니까? 작은 거 한 장입니까? 정확히 큰 거 한 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게 1억이냐 근데 10억이냐. 이 상자가 1억이면 그 상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그러니까. 정도의 규모여서 그 상자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나 비타오백 상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5만 원짜리 신권으로 종이를 다 잘라가지고 묶어서 깜짝 놀랐네. 그 돈을 갖고 있는 줄 알고요. 아니요. 그걸 다 채워가지고 비타오백 박스에 1억이 넘는 돈을 넣어봤거든요. 공간이 벼요. 그래요? 네. 이제 그 비타오백 박스라도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만약 1억 원의 돈이라면 5만 원권 신권으로 해도 공간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그 상자가 어느 정도 크기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비타 500이 아니어도 보통 뭐 우리 손에 이렇게 아담한 크기 사이즈면 1억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현금 상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권성동이 노리는 그럴 거예요. 권성동이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됐냐면 무죄를 받으면서 권성동이 자기 스스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는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일은 있었는데 이 일이 권성동과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불충분해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최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가 됐고 권성동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권성동은 그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보좌관이 차명폰으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보좌관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진술 문제일 거예요. 진술은 윤영호가 진술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재정국장한테도 문자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두 사람한테 진술과 문자라는 증거가 나온 거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에도 증거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도 있고 진술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사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들을 과거와 다르게 권성동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 갑자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수사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딱 너 들어오면 아주 보여주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대단하다. 이거 받았잖아. 이거 당신 네네. 이거 다 확인한 건데 네. 2시간 전에 사진 찍었는데 당신 만나기 전에
그럼 이게 다른 사람들 간 거겠어?라고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올 때 어떤 표정인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권성동이.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 이 내용 말고도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권성동의 차량 안에서 차명 핸드폰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보좌관들도 요즘엔 휴대폰 뭐 두어 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하나 쓰고 원래 자기가 쓰던 건 이제 사적으로 친구들 만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좌관이 자기가 지니고 다니지 그쵸. 자기 명의폰을 영감님한테 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권성동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핸드폰이었고 거기에서 통화한 내역이 누구였다? 윤영호와 건진이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윤영호랑 건진 둘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럼 예. 구속되기 전에 수사 관련된 내용을 실제 권성동이 논의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했던 가능성이 높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덕수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실제 이 그 구속되기 이전까지 누구와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확인은 권성동이 오히려 농후가 짙어요. 이미 그 두 명의 공범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한테 영장 청구가 안 된다?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잘못 걸린 게 윤영호가 지금 가장 잘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가서 복덩이죠. 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다 복덩이. 그러니까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명확한가에 따라서. 근데 이 진술의 실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 발언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영호가 그때마다 아닌데 얘기하게 되면, 소위 권성동이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대지 뭐 수사라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잘못 걸렸다 권성동. 네. 이렇게 생각을 잘못 하고 걸렸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나 결백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죠. 그 옛날부터 스타일이에요. 난 아무 잘못 그래요? 없어. 그렇죠. 나는 희생양이야. 정치보복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윤영호라는 잘못 사람은 걸렸다.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의 문제를 떠나서 권성동이 이 돈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 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0명의 당원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현에는 3만 6만까지 나온다며 건진법사 내용이. 그럼 이건 뇌물이 오가면서 소위 정치적으로 당원을 갖다가 불법으로 소위 입당하게 만드는 일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소위 뇌물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거처럼 자기 보좌진 한 명을 갖다가 강원랜드에 집어넣냐 마냐 이런 인사청탁 문제라는 차원이 훨씬 다른 문제여서 이건 제가 볼 때 빼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예. 윤영호라는 인물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까 이제 수사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산 수첩도 사람입니다. 열심히 적고.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지만 한 분은 어떤 분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여기도 또 되게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뭔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그 지시를 하달받고 했던 내용을 다이어리와 수첩에 일일이 깨알같이 메모하고 누군가한테 전달했던 선물을 일일이 다 찍어두고 만나고 와서 또 그걸 다이어리 깨알같이 기록해두고 이런 철두철미함 때문에 심지어 윤영호는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통일교 관계자들이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자리에서 윤영호 씨 덕에 우리 통일교가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통일교가 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달라지고 있다라는 칭송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윤영호 씨가 받거든요. 나중에 윤영호 씨가 훌륭한 또 지도자가 될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술술 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빼곡한 기록과 그 증거들을 과연 권성동이 다 일일이 어느 정도까지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윤영호 씨가 그 입을 맞췄던 내용을 일일이 뭐 그 특검에서 부정할 이유도 없고요. 자신의 형량을 줄여서 오직 그나마 자신은 통일교 교단을 위해서 한학자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를 술술이 불어놔야 어쨌든 이제 유의미한 형태의 플리바게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윤영호도 다 불 것 같아요. 예. 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덩이. 권성동 측이 되게 허술해요. 택배 노동자. 네, 그러니까 아시죠? 허술하더라고요. 권성동 보좌진이 전화해가지고 네. 저 윤영호 법무부장이랑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국민의힘 2021년도 윤석열이 대선 경선에서 자기가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부터 소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원일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을 보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와
윤석열, 김건희가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들을 거의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들을 권성동도 잘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거기에 대해서 만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맨 처음에 국민의힘 입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소위 친윤들과 윤건희가 만들어진 배경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전 이 사건 탈탈 털어가지고 싹 엮어서 근데 뭐 윤석열은 더 엮어봤자 더 올라갈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도 해야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실 다 밝혀져야 돼요. 당원들이 뭐가 되는 상황이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요. 전 그래서 장동혁 참 불쌍하네요. 네. 댓글에 심해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찾아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한이님께서 해양수계 성동이는 강원랜드까지 싹 재수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가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